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이제 2년 되는 신혼부부입니다. 얼마 전 시가와 인연을 끊게 된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 올려보네요. 저는 결혼할 때 돈 한 푼 지원받지 않고 남편과 둘이서 모은 돈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양가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쪼들린다거나 도와주실 형편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저희 엄마가 옛날에 아빠랑 결혼할 때 할아버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으셨거든요. 당시 돈으로 700만 원이었다고 하니 정말 큰 돈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때 받은 돈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한테 평생 괴롭힘, 제대로 당하실 줄은 모르셨을 거예요. 제대로 된 며느리 취급도 안 하시면서 아무 때나 불러서 집안일이며 허드렛 일까지 전부 시키셨고, 특히 명절에는 연휴 내내 엄마의 친정인 외갓집도 못 가게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온갖 잡일은 전부 엄마의 몫이었고요. 보다 못한 아빠가 행여라도 엄마 편을 들라치면 어김없이 결혼할 때 내준 그 700만 원을 무기 삼아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셨답니다. 말 안 들을 거면 그 돈부터 갚으라고요. 당연히 갚을 돈이 없었던 엄마와 아빠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중학생이 되는 시점부터 엄마는 돈에 한이 맺혀서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아빠가 버는 돈만으로도 저랑 오빠 키우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던 터라 엄마는 버는 족족 돈을 모으고 있다가 결국 몇 년 만에 딱 2천만 원 현금으로 찾아서 할아버지에게 드리며 이렇게 말했대요. 결혼할 때 받은 돈을 이제야 이자까지 쳐서 갚는 거라면서 앞으로는 서로 얼굴 보는 일 없을 거라고요. 지금도 종종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엄마 인생에서 가장 속 시원한 순간이었다고 말이에요. 여하튼 그런 저희의 가정사도 있고 애초부터 저 역시도 공짜로 뭘 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싫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남편과 결혼할 때 미리 확실하게 못 박아둔 거였죠. 저나 남편이나 그 어떤 도움 없이 시작하자고요. 저희 둘 다 나름 탄탄한 직장을 다니는지라 초반에 대출을 끼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갚아나가면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고요. 물론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 때는 잘 몰랐는데 막상 결혼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 집값도 너무 비싸고 돈이 아니더군요. 그래도 무조건 저희만의 힘으로 결혼을 하려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었어요. 제가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그동안 열심히 모아온 돈이 거의 1억 가까이 되었고 남편도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가진 주식이나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거의 똑같이 들고 반반 결혼이나 다름이 없었죠. 근데 현금을 2억 가까이 들고 있었어도 요즘 수도권에서 이 돈으로는 집을 사기는커녕 전세도 별로 없는 겁니다. 결국 생각보다 대출 규모가 훨씬 더 커져 버렸죠. 물론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오빠 같은 경우에는 전세집 하나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전 거절했죠.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살면서 자식돌이는 확실하게 할 테지만 큰일이 생기거나 중요한 역할은 전세집 지원받은 오빠가 우선순위라고요. 이 부분은 시가 쪽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 말로는 5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계셨다고 하던데 싫다고 그랬습니다. 대신 상식적인 며느리도리를 벗어난 요구는 안 들을 거라고요. 아무래도 돈 몇 푼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해온 엄마를 가까이 보고 자라면서 일종의 노이로제 같은 게 생긴 모양이었어요. 어쨌든 저와 남편 둘 다 같은 생각이어서 별다른 다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즐거운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문제가 터지더군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듯이 저희 결혼할 때 돈 한 푼 받은 거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축의금 때문에도 나중에 말 나올까 봐 결혼식이 끝난 뒤 명부 일일이 확인해서 부모님과 친지분들에게 들어온 돈은 전부 송금해 드렸거든요. 병적일 정도로 그렇게 돈 계산을 철저하게 했건만 겨우 결혼 1년 만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손을 벌리실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을 하시더니 뜬금없이 시아버지께서 곧 퇴직하실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물론 일을 관두더라도 집에서 쉬지는 않을 거다. 아파트 경비 일을 알아보던지 아니면 택시 운전이라도 할 계획이랍니다. 대신 그렇게 되면 지금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반으로 줄지 않겠냐 하시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러시냐, 새로운 일을 하시려면 한동안 힘드시겠다며 맞장구만 쳐주고 있었죠. 그런데 곧이어 그러니까 저희한테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너무도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현재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은 약 3년 전에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할 당시에 현금 3억에 대출 2억을 끼고 산 거였고 총 5억이었던 집값이 한때 2배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거의 제자리를 찾은 모양이더라고요. 거기다 대출도 아직 1억 넘게 남은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이제 시아버지가 은퇴하시면 생활비가 모자랄 테니 저희에게 매달 100만 원씩 지원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매달 100만 원이라니요. 거기다 말이 생활비지 어찌 보면 아파트 대출금을 저희 보고 갚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돈 달라는 소리에 제가 대답을 못하고 한참 동안 말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당신들 가고 나면 이 집 팔아서 신우네랑 저희한테 줄 텐데 니들이 남은 대출 정도는 갚아주는 게 맞지 않겠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럼 신우네는 얼마씩 드린다고 하냐 여쭤봤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걔네는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돈을 달라고 그러니? 그래도 니들은 둘 다 직업도 좋고 매달 몇백만 원씩 돈도 모은다며. 그러니 니들이 희생 좀 해라. 라는 겁니다. 저는 일단 남편이랑 상의를 해보고 다시 전화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냥 대출 안 갚고 그 집도 안 받고 싶더라고요. 거기다 자식이면 다 똑같은 자식이지 자기 딸한테는 돈 달라는 소리도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매달 1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는지도 이해가 안 갔고요. 저랑 남편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이 그 집을 안 주신다고 해도 저희들 인생은 충분히 알아서 잘 살 수 있거든요. 청약도 예전부터 들어놓은 게 있고 이런저런 저축과 투자로 매달 300에서 400만 원 이상 돈도 모으는 중이라 몇 년만 더 고생하면 저희 명의로 집도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이도 낳을 거고 제가 다니는 회사가 복지가 빵빵한 편이라 아이 낳고도 충분히 커리어 유지도 됩니다. 가장 화가 나는 점은 시부모님의 생활 패턴입니다. 사실 저희 결혼할 때 보태주시려던 5천만 원 말이에요.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나중에 들었을 땐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더군요. 시아버지가 그 돈으로 외제차를 뽑으셨대요. 추가로 2천만 원 대출까지 껴서 말이죠. 그 연세에 아직도 그런 허세를 부리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때만 해도 정확한 시부모님, 경제적인 상황들을 몰라서 단지 허세로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훗날 아직 집대출금도 못 갚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진짜 한심한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 돈으로 대출금이나 갚으시지 외제차는 무슨 외제차입니까? 그냥 수입이 줄었으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조금만 수도권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남편의 생각도 저와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날 잡고 시부모님 찾아뵙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살고 계신 그 집은 안 주셔도 되니까 저희는 저희대로 알아서 집을 마련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아버님 외제차를 파시던 아니면 함께 일을 하셔서 대출을 갚으시라고 그것도 정 힘들다 싶으면 그냥 집을 팔고 조금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하시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드렸죠. 대번에 두 분 다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보고 인정머리 없답니다. 특히 저를 바라보시며 이 정도로 매정한 애인 줄 몰랐다고 하시네요. 결국 남편이 제 편을 들며 나섰고 그날 분위기는 아주 엉망이 돼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저희를 잘못 본 것 같다며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셨지만 마음속 한켠의 찝찝함은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아버님이 언제 퇴직하실지 대충은 알고 계셨을 텐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면 뭐 저희가 알겠습니다. 하고 해결해 드릴 줄 알았다는 사실이 참 어처구니가 없었네요. 어쨌든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으니 그 후로는 별다른 문제가 안 생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저희한테 화가 많이 나셨던 시어머니가 며칠 후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잔뜩 성질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니네 부모는 노후 준비 다 해놨대니? 일단 사돈한테 니네 부모라고 부르는 그 무례함에 저 역시도 화가 났고 당연히 곱게 말이 안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었죠. 갑자기 그게 왜 궁금하시냐 따지듯이 물어보니 나중에 니네 집 어렵다고 도와준다고 하기만 하라고 자기들한테 매정하게 굴었으니 저희 부모님한테도 똑같이 땡전 한 푼 줄 생각하지 말랍니다. 진짜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다 내길래 저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네요. 저희 부모님 평생 부유하게 사신 건 아니지만 누구랑은 다르시다고요. 분수에 안 맞게 돈 쓰시는 분들도 아니고 나름 연금이며 저축도 있으셔서 저나 오빠 도움 없이도 충분히 알아서 사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다 아마도 제가 도와드린다고 해도 성격상 거절하실 거라고도 했죠. 그러자 더더욱 노발대발하면서 그걸 어떻게 믿냐는 겁니다. 시부모 몰래 돈 퍼주고 있는지 아닌지 누가 알겠냐는 막말까지 하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이제 결혼 1년 차 신혼이라고요.
그런데 벌써부터 저희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바라시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왜 빼냐고도 따져 물었네요. 신우 결혼할 때 몇천만 원 해준 거 누가 모를 줄 아냐고. 근데 왜 10원 한 장 받지도 않은 저희한테 자꾸 돈 달라 그러시냐. 막말로 하나 양보하기 시작하면 다음엔 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계속 더 달라고 하시게 불보듯 뻔해서 더 매몰차게 거절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더니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시더라고요. 진짜 전화 끊고 찾아가서 맞짱이라도 뜨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결혼하고 자기들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따지시대요? 사실 지금까지 1년 동안 시가에 아무것도 안 해드린 것도 아닙니다. 두 번의 명절이랑 시부모님, 두 분 생신 그리고 어버이날까지 나름 섭섭치 않게 용돈과 선물 꼬박꼬박 챙겨드렸습니다. 거기다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전화해서 안부 여쭙고 그랬거든요. 물론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올봄에 시어머니가 친구분들이랑 제주도 놀러 가신다고 하길래 가만히 있기가 좀 그래서 여행 경비에 보태 쓰시라고 30만 원 보내드린 적도 있어요. 비록 받은 거 없지만 기본적인 자식도리는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만의 착각인가요? 하지만 끝끝내 말이 안 통하는 시어머니는 결국 자기 할 말만 실컷 하다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그날 밤 남편과 이 문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며 저보다 더 화를 내더라고요. 그 주 토요일 남편과 둘이서 시가로 쳐들어갔죠. 제가 먼저 이야기하면 또 분위기만 험악해질 것 같아서 저는 조용히 입 다물고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께 아버님 은퇴하시면 이 집 팔고 그 돈으로 지방으로 이사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서운하거나 따질 게 있으면 집사람 잡지 말고 아들인 자기한테 이야기하시라고. 이 사람도 자기 집에선 귀하디 귀한 딸 아니냐. 부모님도 딸이 있으신데 어찌 그리 며느리 못 잡아먹어서 안 딸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한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저를 탓하시며 며느리 잘못 들여서 집안 꼴이 엉망이라고 소리를 지르셨고 아버님은 자기가 지금껏 아들놈 잘못 키웠다면서 갑자기 남편의 멱살을 잡고 뺨을 한 대 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 정도 사태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저와 남편은 너무 놀래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만 있었네요.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린 남편은 저한테 조용히 집에 가자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아버지에게 앞으로 두 분이 알아서 사시라고 괜히 잘 사는 아들 며느리 괴롭힐 생각이면 연락도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하곤 저를 끌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네요. 남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시부모님 일에 대해서는 절대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반응을 보니 화가 났다기보다는 자기 부모님에게 크게 실망을 한 눈치였어요. 저야 어차피 도와줄 생각도 없었고 거기다 돈 내놓으라고 하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일이 안 풀리니까 손찌검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고요. 남편이야 자기 부모 일이니까 마음이 편치는 않겠지만 차라리 이번 기회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선을 긋는 계기로 삼으려고요. 시부모 두 분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아마 저희 제안대로 집 팔고 이사 가는 방법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을 겁니다.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직장 생활 한 번 안 해보셨거든요. 뭐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시겠죠. 요즘 세상에는 안 주고 안 받는 게 유행이라잖아요. 이기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이런 일까지 겪고 나니 최소한의 도리조차 하기 싫어지긴 하네요. 아무튼 저희 앞날은 저희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쓸데없는 고집이나 안 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집 부린다고 들어줄 저나 남편도 아니겠지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